2026년 7월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가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평형 호가가 30억에서 31억이었으니 겉으로 보면 2억 원을 깎아준 거래로 보입니다.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가격을 깎아준 것으로 매수인을 배려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설명되지 않는 숫자가 2개 더 있습니다. 계약에서 등기까지 걸린 시간 단 이틀, 그리고 매도인 앞으로 설정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 이 세 숫자를 함께 놓고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래는 매수인을 배려해 값을 낮춰준 매도가 아닙니다. 조합원 지위가 소멸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 오히려 값을 지켜낸 거래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7월 말로 예정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그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른바 물딱지가 되는 겁니다. 둘째, 김혜경 여사의 소유기간이 8년에 그쳐 예외 조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법적 한계. 셋째, 대출이 막힌 매수인을 위해 매도인이 직접 근저당을 잡아 고시 전에 등기를 끝냈다는 사실. 이 3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숫자를 보겠습니다. 29억 원. 시세보다 약 2억 원 낮은 가격입니다. 단 이틀. 7월 14일 계약, 7월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통상 한두 달이 걸리는 절차가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7억 7천만 원. 매도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이 셋 중 어느 하나도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형태여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7월 16일에 등기를 마쳐야만 했는가? 답은 재건축 규제의 시계 안에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이 조합 설립인가를 가름합니다. 양지마을 금호 1단지는 2025년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됐고 2026년 5월 대신자산 신탁이 예비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7월 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분당구는 이미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 말 고시 이전에 등기를 마치면 조합원 지위와 함께 입주권이 넘어갑니다. 고시 이후에 등기하면 매수인은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같은 아파트지만 고시 전과 후는 사실상 다른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시 이후에도 지위를 넘길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 제4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거주기간 5년 이상.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미치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 요건이 아니라 둘 다 채워야 하는 누적 요건입니다. 소유기간이 미달하면 거주기간을 아무리 채워도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근무나 생업 사정에 따른 이전, 상속, 해외 이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같은 다른 예외 사유들은 이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예외 역시 조합 설립인가 후 3년이라는 기간을 요구하므로 시점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요건을 채웠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에 취득해 약 28년을 보유했습니다. 10년 요건은 충분히 넘습니다. 그러나 김혜경 여사는 2018년 증여로 절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매매 시점 기준 약 8년입니다. 여기서 법은 증여를 두 곳에서 다루는데 두 곳 모두 증여에 불리합니다. 첫째, 규제 대상이 되는 양수의 범위에 매매와 증여가 모두 포함되고 상속과 이혼만 제외됩니다. 둘째, 소유기간을 합산해주는 규정은 오직 상속의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증여에 대한 합산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입법자는 상속과 이혼이라는 비자발적 이전만 달리 취급했습니다. 증여에 예외를 둘 기회가 2번 있었지만 2번 모두 배제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증여라는 이유로 달리 볼 근거는 법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28년을 보유했으니 그 지분만이라도 인정받으면 되지 않느냐? 2025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 전원이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승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라도 미달하면 예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8년이라는 초과분으로 8년이라는 미달분을 메울 수 없습니다. 해석 변경은 2025년 11월, 매물 등록은 2026년 2월 말, 계약은 7월 14일?
거래 당시 적용 기준은 이미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논리를 한 줄로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건축인가? 예, 분당구입니다. 고시일 이후의 양수인가? 만약 그렇다면 예외 요건을 공유자 전원이 충족하는가? 아니요. 김 여사의 증여 지분이 미달합니다. 결론은 현금 청산 대상, 재건축 기대 이익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7월 말 고시 이전의 등기는 선택이 아니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한이 있다고 해서 거래가 저절로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등기도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규제가 등장합니다. 남은 시간은 며칠? 필요한 자금은 29억 원. 반면 금융권 심사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고 강화된 LTV와 DSR 규제 아래에서 단기간에 이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은행 대출로는 고시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며칠? 필요한 자금은 29억 원. 반면 금융권 심사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고 강화된 LTV와 DSR 규제 아래에서 단기간에 이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은행 대출로는 고시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2억 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호가 30억에서 31억 원짜리를 29억에 팔았으니 2억 원 저가 매각, 매수인에 대한 배려로 읽힙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고시 전 물건과 고시 후 물건은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고시 이후라면 매수인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고 청산 기준은 감정평가액이라 재건축 프리미엄이 통째로 증발합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1기 신도시 대단지에서 그 차이는 2억 원과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즉, 현재 시세 대비로는 싸게 판 것이 맞지만 8월 이후에 성립할 수 있었던 가격과 비교하면 오히려 비싸게 판 것입니다. 2억 원의 양보는 배려라기보다 훨씬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치른 거래 성사의 대가에 가깝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거래는 위법 사실이 확인된 바 없는 정교한 자산가치 보전 전략입니다. 매도인은 제값에 가까운 가격을 확보했고 매수인은 입주권을 얻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익을 본 구조입니다. 다만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아온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그 규제로 자금이 막힌 매수인에게 스스로 금융을 제공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점입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과 정합적이라는 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음에도 부동산 정책 실현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 기대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것이고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거주기간 5년 충족 여부, 그리고 매도인 측이 이러한 법적 제약을 사전에 인식하고 시점을 조정했는지 여부는 현재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론으로 남습니다. 가격 양보는 배려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가치 보전의 대가였다. 적어도 지금까지 공개된 등기와 보도만으로 볼 때 이 거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쟁점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규제의 경계를 정확히 계산한 거래가 정책 책임자에게 적절한가에 있습니다. 앞을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